입니다. 자, 스냅업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키텍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이게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요. 저희는 IPFS 주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IPFS 주소는 콘텐츠가 어디 있느냐 대신에 무엇인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컴피를 통해서 합니다. 컴피를 통해서 데이터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IPFS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이것을 파일코인으로 임포팅하게 되죠.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요.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요. 자, 저희가 스냅핑업을 한다 라고 하고 또 데이터 또는 거래를 성사시킨다라고 할 때요. 저희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처리를 해야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일을 이렇게 자르는 거죠. car 파일로 변환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크닉 바스켓으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유저 인터페이스 또는 대시보드를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객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고객은 굉장히 작은 파일로 구성된 데이터가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뭐 이미지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문서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고객이라면 이 카 파일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파일이 필요한지 그것을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는 적어도 고객이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SP가 또는 SP 사업자가 거래를 저장하려면 이 데이터를 카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에 관련된 이제 툴링 또한 고객 측면에서도 고객 쪽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 측면에서의 그런 프로세스는 다 끝났지만 SP 사업자 측면에서의 아직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카 파일이 지금 현재 SP 사업자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사업자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슬립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짜 데이터가 담겨 있는 섹터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스냅업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냅업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대규모 CC 섹터를 가지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용한데요. 왜냐하면 이거 CC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요. 아까 부스트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사실은 온라인 거래에 포커스를 둔 내용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피크닉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소규모의 고객이 있다 아니면은 조금 더 낮은 강도로 파일을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이 좀 더 효과가 있지만 만약에 복수의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물리적인 부분이 개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즉 J봇을 고객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J봇에다가 넣은 다음에 저희 데이터 센터에 물리적으로 이동해서 넣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저희 스토리지 클러스터 안에 들어있고 부스트를 통해서 임포팅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오프라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거래를 생성하는 과정은 똑같지만 그 데이터가 가져오는 것에 대한 것은 인제스션을 하는 것은 저희가 매뉴얼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규모가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인터넷 연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 실제 세계에는 틀림없이 제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객들도 사실은 이런 오프라인 또는 매뉴얼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수용도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은 웹3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웹2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고객들은 이 데이터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동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로투스는 이미 아시겠죠?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요. 이건 저희 모든 SP 사업자들 그리고 또 주체들에게 사용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로투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주 초반부터 저희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이 다 로투스 측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초반부터 저희가 로투스를 사용해 왔고요. 근데 비너스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비너스도 마켓 노드를 다 지원을 하고 있죠. 물론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렸긴 했지만요. 그런데 만약에 그 외에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거나 나만의 셋업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시장 노드를 위해서 조금 나만의 셋업을 구축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얼마나 커뮤니티에 의존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로스투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SP 사업자들이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독립적으로 자신의 피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또 최대한 많이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로투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부스트도 당연히 필요하십니다. 신규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스트가 필요하겠죠. 부스트를 사용하기 싫어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도 높아지고요. 데이터 가져오는 데 있어서 신뢰성도 높아지고 더 빠른 속도로 가져올 수 있고 모든 관련 개발들이 다 부스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스트 같은 경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도구는 바로 CID 그래비티입니다. 제 프랑스 친구분께서 만드신 소프트웨어인데요. 부스트 위에서 돌아갑니다. 부스트 위에 얹혀져서 어떻게 보면 되게 고급화된 필터로 작동을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거래들을 소팅할 것인지에 대한 필터로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피크닉 바스켓이라든지 뭐 이러한 도구로서 거래를 이제 생성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부스트로 가져간 다음에 프로세싱을 한다라고 하면은 필터가 사실은 필요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래를 다른 SP로 보낸다라고 한다면은 그 SP로 하여금 제가 거래를 가져가기를 원하니까 이제 보내겠죠. 근데 부스트가 만약에 그냥 거기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떤 거래를 수락하는지 최대한 오픈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CID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누가 SP고 누가 고객인지를 투명하게 만들어주고 또 필터링하게 해주고 그리고 칩당 이게 영원인지 아니면 실제로 가격이 매겨져 있는지 이것이 검증된 것인지 검증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검증된 것이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고객들을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화 시켜서 이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로는 이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은 고객들만의 거래를 수락한다라는 식으로 제가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트 위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부스트는 사실은 필터링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ID 그래비티가 부스트와 더불어서 필요합니다. 부스트는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케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죠. CID는 필터링이고요.
자, 스냅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스냅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더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더미 데이터는 여러분들의 CC 섹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CC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죠. 왜냐하면 네트워크에 기여를 하니까요. 그리고 그만큼 용량을 가져주니까요. 그런데 더미 데이터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스냅업에서는 이 섹터에서 더미 데이터를 버리고 유용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저희 CC 안에 있는 랜덤 데이터를 거래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스마트한 방식일까요? 이게 스마트한 방식인 이유는 여기 위에서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섹터를 실링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자, 대부분의 SP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프로세스는 바로 AP죠. 여기서 섹터를 갖다가 이제 어셈블링을 하고 프리커밋 1을 하십니다. 여기서 쇼어 해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CC 섹터에서만 벌써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조금 더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프리커밋 2 단계에서 머커트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이후에 커밋 1과 커밋 2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프루프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그 섹터를 장기 스토리지로 옮기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CC 섹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원을 많이 소모를 하셨죠. 그래서 스냅딜로 만약에 들어가 보게 된다면요. 굉장히 짧은 프로세스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짧은 이유는요.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오로지 AP만 하시면 되고요. 거래를 가져가서 섹터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약간의 패딩을 더해서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가게 한 다음에 두 가지 작은 프로세스만 하시면 됩니다. 레플리카 업데이트와 레플리카 업데이트, 즉 복제본 업데이트와 프루프 오브 레플리카, 복제본 증명입니다. 그래서 PC2와 C2만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둘 다 CPU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짧은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CC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와 하드웨어를 이미 이것을 생성하는 데 소모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정말 빨리 스냅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온보딩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부스트를 확장하고 이를 더 가속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섹터 실링에 대한 병목 현상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빨리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하루 만에 온보딩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 마켓 노드도 당연히 빠르게 확장이 되어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려면요.